네, 4월 28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. 오늘 시장은 이제 체감상 큰 하락이 좀 느껴지는 하락장이었다고 생각이 되시죠?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낙폭이 꽤나 컸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일제히 크게 하락하면서 낙폭을 더 키운 이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중 천이 깨졌죠.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지수가 고점인 것도 있고, 또 FOMC라는 어떤 변수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, 뭐 아니면 그간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한번 털고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, 어찌됐든 뭐 우리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,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보여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. 어찌됐든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구간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,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. 비단 우리가 사실 그 과정을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등락폭에 따라 희노애락이 있는 건데,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사이클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죠. 오늘은 이제 그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매도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.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부 종목들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. 현재 뭐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, 그래서 아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당일에는 큰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.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그 해당 산업 내에서 고평가인지,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그 기업인지는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막상 돈은 못 버는데 이제 기대감만 반영된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타겟팅 되기가 쉽기 때문이겠죠. 사실 그동안 개인들이 공매도라는 어떤 제도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아마 이제 무차입 공매도 때문일 건데요.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, 즉 없는 주식을 파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,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.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서야 법이 개정이 된 건데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국가에서 그동안 제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법제화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매도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는 건 어쩌면 잘못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주식 공부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한 방향에서의 시각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적어지긴 할 텐데,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. 네, 하지만 그거는 엄연히 틀린 얘기입니다. 물론 이제 저는 공매도가 뭐 좋다, 나쁘다, 뭐 한편을 지지하려고 하기보다도 객관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, 그럼에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할 거라는 견해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, 이제 물론 당장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일부 하락할 수도 있겠죠. 그런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은 못 버는데 이제 꿈만 가득한 그런 기업일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적정 주가로 회귀하는 게 맞겠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가 시장 자체를 무너뜨릴 만한 재료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.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공매도 거래 비중이 40%나 된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성격은 좀 다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 세력이 요즘에는 이제 다시 웃고 있겠지만, 작년에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완패를 했다고 하죠. 그리고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래 제자리로 주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이 주식시장의 크기도 다르고 또 각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차이도 있다고 하지만, 그럼에도 공매도라는 거는 개별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 시장 자체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. 그에 더해서 현재 그 시장에서는 공매도 말고도 뭐 선물 상품이라든지 풋옵션 이런 다양한 파생 상품을 통해서도 하락 베팅이 가능한데요. 사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모르는 상품들이라서 그런 거지, 굳이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이 하락 베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에 더해서 이 한국은 또 다른 나라 대비 공매도 관련 정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국가인데요. 게다가 무료입니다.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만 보더라도 이런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거든요. 근데 한국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한 가지 팁을 드리면,
물론 이제 증권사 HTS를 통해서 뭐 MTS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의 공매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.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건데 여기 통계, 공매도 통계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좌측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기업의 공매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종목별로 뭐 일정 규모 이상 공매를 치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 투자자의 이름, 주소, 국적 등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.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공매도 찬성 쪽에만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거는 이 공매도도 안 좋은 부면들이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무턱대고 폐지하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의 짧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뭘 자꾸 제재한다, 막는다, 뭐 규제한다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이제 그보다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좀 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던지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건 어떤가 싶긴 합니다.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. 이제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우울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아무리 뉴스를 뒤져본다 한들 근본적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그보다는 이제 물론 저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시장을 계속해서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도 이제 벌어진 일들을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. 그러니까 막연한 예측 말고 또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보고 추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해보는 것이죠. 오늘 하루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. 너무 이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마시고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